안녕하세요, 이상범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시장에선 어떤 흐름을 보였었고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였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슈들이 있죠. 이 코로나 백신과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코로나 진단 키트 이외에 음압 병실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 밖에 어제 말씀드렸던 코로나 백신이 성공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오늘 시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코로나19 확산 속도에 따라서 어떠한 의견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코로나19 확산인데요. 지금 코로나19 급 확산해서 전문가들이 역학조사가 쫓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2차 유행을 뛰어넘어 하루에 500에서 600명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벌써 500명이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확산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며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게 필요한데요. 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26일 신규 확진자 수가 최소 400명 중후반대로 예상된다고 언제 나왔습니까? 어제 저녁 때 나왔었는데 이미 넘어가고 있고 3차 대유행을 예상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3차 대유행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중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를 정부에서 취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1차 유행이 있던 2, 3월과 2차 유행이 있던 8, 9월에 한정된 지역에서 한두 군데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고 연이어 관련 감염이 나왔기 때문에 역학조사로 추적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대유행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도 시장에서는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또 코로나 진단 키트들, 코로나가 확산이 됐을 때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요? 마스크도 마스크지만 빠르게 진단을 해서 조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단 키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 주들을 움직였고, 3차 대유행에 앞서다 보니까 병실이 부족하겠죠. 환자들은 계속해서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병실이 부족해서 이 병실을 확보하는데 아주 위기가 봉착됐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코로나 백신 관련주와 음압 병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 몇 가지가 아주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비대면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우리 사회는 아주 급격하게 변했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임을 자주 많이 하고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문화가 사라지고 화면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대1 만남 그리고 1대 다 만남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관련 주들도 상승을 보였고요. 자, 이어서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실내로 모이는 상황에다가 환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추우니까 창문을 열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가 실내에서 머물게 되면서 확산이 더욱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코로나19 변이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코로나19에 백신이 나온다는 것에 기대가 크죠. 그래서 시장에서도 백신 관련주만 쫓아다니기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점에서 잡아서 평생 들고 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의 임상 진행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과정에 지금 해당 회사가 놓여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왜 백신의 효과가 단기간에 그칠 수도 있는지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독감처럼 백신 주기적 개발 가능성, 이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한 폐렴에서 코로나가 계속 유행이 됐고 확산이 되어 나갔기 때문에 폐렴도 독감과 같은 종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하단에 보면 바이러스가 빠르게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밑에 살펴보시게 되면, 자, 연구진은 해당 논문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올해 최소 6차례 주요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감염력과 인체 면역 시스템의 공격을 피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변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기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약이 없는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감기라고 하죠. 감기도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전문가들도 의사들도 예상을 해서 맞춰서 그게 딱 일치를 하면은 독감 예방 주사가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만, 그 변수는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상하는 것도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그와 같은 변이를 발생을 시키고 있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도 객관적으로 보여주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인체 내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인체 세포를 감염시킨다. 그리고 연구진은 이러한 유전자가 있다고 합니다. M439K라는 유전자에 생긴 변이로 스파이크 단백질과 ACE2 간의 화학적 결합이 더해지는 등 3차례 변이가 확인이 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극복을 하시려면 면역 체계를 조금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집안에서도 간단하게 운동이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강차, 이런 부분들 꼭 챙겨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음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면,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코로나19 독감처럼 계절성 질환이 될 수도.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것처럼 1차에 감염이 됐을 때보다 2차까지 가는 과정에서 변이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2차에서 3차 유행 얘기가 나오면서 확산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변이가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2차까지는 일정 구역, 일정 집단에서만 발생이 됐는데 지금 너무 산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확산이 되는 속도와 그리고 또 유형, 거기에다가 이것을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19는 앞으로 감기처럼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1차적으로 또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 터졌을 때 시장이 급락한 것처럼 역으로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와서 실제 실효성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일단은 어떠한 것도 아직까지 우리 실생활에서 확인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유심히 보았던 코로나 진단 키트도 다시 한번 봐야 될 거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백신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반도체, 배터리 이쪽 관련주들도 유심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조금씩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좀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잠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문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의 추마코프 면역 생물약품센터에서 코로나19의 계절성 질환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하고 있고, 그러한 변이들이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는 매년 독감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균주가 변종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독감처럼 계속 맞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뭐 큰 근거를 가진 뉴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산출을 해서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독감처럼 될 수가 있고, 계속 백신은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3차 대유행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2월, 3월처럼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죠. 왜? 증시 수준을 보더라도 떨어질 때가 됐거든요. 그동안에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증시가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동성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도 있고, 코로나가 질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병이 해결된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아주 빠르게 상승을 가져왔는데, 잠깐 차트를 보고 더 하락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백신 기대감을 이어가면서 유동성 장세의 지속성에 따라서 증시가 더 올라갈 것인지 차트를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키움증권 차트를 띄웠는데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차트에서 제가 표시를 먼저 해드리면, 자, 지금 현재 오늘 2625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는 신고가를 찍었고요. 이렇게까지 상승을 하는데, 최근에 어떠한 흐름이 있었냐? 코로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동안 상승을 하지 못했던 대형주들이 이끌어줬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을 미리 캐치를 했다고 하면 오히려 빨리 대응이 되지 않았을까. 자, 추세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1차적으로 지지가 됐고요. 그 다음 또 2차, 3차 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추세선 상승으로 이어가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3차 대유행이 온다고 하더라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지수는 상승을 이어갈 거고,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은 제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8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선을 형성을 해 나가고, 그 이후에 주춤하는 듯 했지만 다시 재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세로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만 보더라도 주가는 그 시장에, 그 나라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흐름을 보면 앞으로 그 나라의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더욱더 강하고요. 여기에는 큰 두 가지 요인이 있죠. 한 가지는 코로나 백신 개발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자금 시장에서 마땅히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투자처가 없다는 겁니다. 금리는 지금 2% 이하로 떨어져서 딱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질 수가 없고요. 거기에다가 부동산 시장으로 투기 자금이 많이 옮겨가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부동산 정책으로 막으면서 모든 투자 자금, 시장에 넘쳐 흘러나오고 있는 유동성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오면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고 있고, 중요한 거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우리 증시를 다시 올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이 다시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 대형주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각광을 받은 다음에는 대형주, 대기업들 산하에는 여러 계열사가 있고 협력 업체들이 있죠. 그 업체들 관련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증시는 조금 더 상승을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잘 돼서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또 올라갈 거고, 또 지금 현재 그동안에 우리가 대응해왔던 이런 생활 패턴이나 뭐 업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감기처럼 너무 둔감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우리가 각성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기는 됐지만, 그래도 다소 좀 무덤덤하게 이렇게 대응이 되면서 증시는 앞으로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제 이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자금 흐름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너무 코로나 백신, 그리고 관련주인 음악 병동, 그리고 진단키트 너무 국한된 테마 쪽으로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심히 대응을 하셨으면 해서 짚어드리고 싶었고 잡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 지금 현재 주가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그 하락폭은 제한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의 다른 면,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너무 기대 심리만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을 짚어드리고 싶었고, 주가 향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뭐 추가적인 내용이나 뭐 종목 여러가지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시면 아래에 번호 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와 같이 이 힘든 주식시장에서 이겨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번호 제시해 드리니까 이쪽으로 연락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